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의 말투가 달라졌다고 느낀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말하던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툭툭 내뱉듯 말하고 부모의 말에 쉽게 짜증을 내며 서운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순간을 말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어릴 때는 참 예의 바르고 말도 곱게 하던 아이였다고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거리는 가까워지기는커녕 말 한마디가 더 어려워집니다. 자식은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의 말을 끊고 부모는 괜히 말 꺼냈나 싶어 입을 다물게 됩니다. 옛말에 사람은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어느 날 문득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계기를 지나며 조금씩 굳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조용히 지나간 몇 번의 선택과 태도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역사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룬 이야기들은 늘 경고로 가득합니다. 지나친 허용은 무시로 돌아오고 과한 희생은 존중을 갉아먹는다는 지혜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서운함과 허탈함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부모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왜 자식은 변했을까? 언제부터 나를 가볍게 보기 시작했을까? 도대체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려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자책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관계가 어디에서 흔들렸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많은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될 장면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지나간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자식의 태도는 우연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부터 그 첫 번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은 부모의 말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말이 조언이 아니라 참고 사항 정도로 취급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던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는 알겠다는 말로 대충 넘기기 시작합니다. 말은 듣는 것 같지만 행동은 달라지지 않는 시점 말입니다. 옛말에 말은 흘려도 태도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자식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부모의 말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로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나라의 명문가에서 대를 이은 집안이 빠르게 무너진 기록을 보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한 시점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때 어른들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겼지만 이미 관계의 균열은 시작된 뒤였습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따르지 않는 대상에게
예의를 오래 지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부모의 말이 더 이상 삶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존중의 약화입니다. 존중이 약해지면 말투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면 행동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매우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무례해지지 않습니다. 대신 대답이 짧아지고 설명이 줄어들며 부모의 말에 굳이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가 자리 잡습니다. 부모는 이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다 컸으니 그렇겠지.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바로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부모의 말이 기준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식의 마음 속에서도 부모의 자리는 조금씩 낮아집니다. 옛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권위가 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자식은 그 태도를 그대로 배웁니다. 괜찮다고 넘긴 말 한마디가 쌓여 결국 괜찮아도 되는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부모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때 한 번쯤은 분명하게 말할 거리라는 후회입니다. 역사 속 많은 어른들이 공통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존중은 요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이 더 이상 삶의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을 때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다음 단계를 부르고 그 다음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부모의 말이 기준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관계가 바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려듣고 자기 방식대로 판단합니다. 부모는 그 변화를 애써 문제 삼지 않으며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옛사람들은 작은 균열이 결국 큰 붕괴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가족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의 말이 기준이 되지 않는 순간, 자식은 점점 스스로를 중심에 두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립의 과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립과 무시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역사 속에서 자립을 이유로 어른을 가볍게 여긴 인물들의 기록은 늘 비슷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독립이었지만 결국에는 고립으로 이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침묵입니다. 괜히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기준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침묵은 갈등을 피하지만 존중까지 지켜주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식은 그것을 허용으로 받아들입니다. 허용은 곧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결국 무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년에 가장 많이 떠올리는 장면도 바로 이 지점일 것입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시작이었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부모가 기준을 다시 세우지 않으면 자식은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웁니다. 그 기준은 대개 자신의 편의와 감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 속에서 부모는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자식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거칠어지지 않더라도 존중은 이미 줄어든 상태입니다. 존중이 줄어들면 말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옛말의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만 예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말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순간 예의도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큰 소리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더 늦게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은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두 번째 결정적 순간은 부모가 자식의 몫까지 대신 짊어지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책임을 하나둘 가져오기 시작한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억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도와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번쯤은 대신 해줄 수 있다고 여겼고, 부모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옛말에 대신 짊어진 짐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책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역사 속 많은 기록을 살펴보면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된 가정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 왕이 아들의 실수를 대신 수습해주고 아들의 책임을 스스로 떠안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처음에는 왕실의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은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책임을 대신 지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춘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몫을 대신해주기 시작하면 자식은 편해집니다. 편해진 자리는 곧 당연함으로 바뀌고 당연함은 감사함을 밀어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서운함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항상 부모가 해결해 주었기에 해결이라는 개념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아이에게는 실패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넘어지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등에 올라타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자식은 점점 부모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편의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의지와 편의는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의지는 존중을 동반하지만 편의는 익숙함을 낳습니다. 익숙함은 어느 순간부터 무례와 닮아갑니다. 이 시점에서 자식의 말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이 부탁이 아니라 요구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절에 대한 이해보다는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부모는 그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까봐라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현인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른이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몫을 끝까지 대신해주는 것은 자식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될 기회를 빼앗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말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도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는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사랑이 오히려 관계를 망쳤다는 깨달음 말입니다. 옛 속담에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잡아주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부모를 스승이 아닌 해결사로 보게 되었고, 해결사는 존중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두 번째 순간은 큰 다툼이나 사건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의 책임을 대신 살아주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 선택이 반복될수록 관계의 균형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은 부모가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자식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툼을 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관계가 멀어질까봐 참고 넘긴 것이었고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존중받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한 가문이 가장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고 결정을 자식에게 모두 넘기기 시작했을 때 그 집안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장은 겸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식은 그것을 권한의 포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사라진 자리에 존중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되면 자식은 그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 침묵은 곧 무시로 변합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존중해야 할 기준이 분명할수록 조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하면 자식은 부모를 보호의 대상이나 연약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은 선의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태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결정에 대한 설명이 줄어들며 부모를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때 부모는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내가 너무 물러섰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없는 고래 여우가 왕 노릇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부재를 경고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중심을 내려놓으면 자식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그 자리는 존중의 자리가 아니라 통제의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말년에 느끼는 가장 큰 상처는 자식의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하고 물러선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현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만큼만 대한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도 그 선을 배웁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태도를 더 정확히 배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순간은 가장 늦게 오지만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관계를 다시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세 번째 결정적 순간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자리를 내려놓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혹시 이미 지나가 버린 순간이 떠올라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지는 않으셨나요? 자식이 부모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세 가지 순간은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부모의 말이 기준에서 내려오고 책임을 대신 짊어지며 스스로의 자리를 낮추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작은 배려와 양보, 그리고 참고 넘긴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로서 부족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위해 참고 기다리고 대신 짊어지며
스스로를 뒤로 밀어왔던 시간의 기록입니다. 옛사람들은 늦었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의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고 책임의 선을 다시 그을 수 있으며 스스로의 자리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부모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중받아야 할 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위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존중하면 자식도 그 선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말을 삼키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상황을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을 키우는 역할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러분은 하나의 사람으로 충분히 살아왔고 지금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걸어가게 두십시오. 그 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배우게 두는 것이 진짜 어른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켜보는 자리로 한 걸음 물러나도 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다른 방식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기준 하나를 다시 세워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남은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